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북방 기마민족 선비족의 담석회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북방 기마민족 시리즈 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된 내용 중 선비족 편을 소개합니다. 선비는 흉노가 쇠퇴한 뒤 기원 후 1세기 무렵부터 등장하여 중국 북방과 몽골 고원 일대에서 활약한 강력한 기마 유목 민족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지역은 먼저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서부, 내몽골 자치구 동남부입니다. 다음으로 대흥 안녕 서쪽으로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 중부입니다. 그리고 헬란산 동부로 지금의 닝샤 및 산시성 북부 지역입니다. 원래는 흉노의 자녀 부족 중 하나였으나 점차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북방 유목 세계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탐한가 선후 시기에는 부족을 통합하여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탐한가는 선비족의 초기 지도자로 선비의 탐한 세력을 이끈 인물입니다. 탐한 세력은 남부 쪽 선비였습니다. 탐한가는 선비족의 세력을 확장하고 유목 사회에서의 통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한가는 선비족의 초기 정체성 형성과 부족 간의 통합을 이끌며 유목 민족으로서의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질서를 세우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부족 연합을 이끌고 후에 선비족의 통치권을 중국 북방 지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다양한 정치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분파는 탁발부로 이들은 4세기 말 북위를 건국해 중국 북방을 통치하며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비족은 뛰어난 기마 전술과 유연한 통치력으로 유목 민족이면서도 정착과 융합에 능했고 중원 문명과의 결합을 통해 독특한 혼합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선비족은 돌궐이나 거란 등 이후 등장한 유목 민족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북위의 제도와 정치 문화는 후대 북방 정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닌 유목과 농경, 유목과 중원 문명의 가교로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기마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원의 밤은 깊었다. 하늘엔 별들이 반짝였고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내몽골의 광활한 초원, 험준한 산맥이 그림자를 드리운 그곳에서 담석회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다. 서기 130년 차가운 겨울밤을 우렁찬 울음소리로 울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소선비 부족의 족장 투고는 강인한 전사였으나 초원의 수많은 부족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큼 강력한 권력자는 아니었다. 선비족은 그 당시 여러 소규모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소선비도 그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하한, 고족, 고비, 일선비, 사후 등등 많은 소규모 부족이 존립하고 있었다. 중간급 지도자로서 투고는 자신의 부족을 지키는 데에 힘썼지만 더 큰 야망을 품지는 않았다. 담석회의 어머니는 초원의 여인들처럼
강인하고 담대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낳으며 초원의 바람과 함께 그의 운명이 멀리 뻗어나가기를 기원했다. 담석회는 초원의 거친 땅에서 자라며 말과 활을 친구 삼아 유년기를 보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미 활시위를 당길 줄 알았고 어린 눈은 멀리 초원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뭔가를 꿈꾸곤 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5살이 되던 해 담석회는 아버지의 천막 옆에서 말을 몰며 초원의 바람을 가르는 법을 배웠다. 그의 동작은 민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부족의 장로들은 이 어린 소년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저 아이는 보통이 아니야. 한 장로가 불가에 앉아 중얼거렸다. 저 눈빛은 초원을 넘어 뭔가를 보지. 담석회는 단순히 대담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신중했다. 친구들과 활쏘기 놀이를 할 때도 그는 먼저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목표를 정밀히 겨누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성격을 드러냈다.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충동적이지만 계산적인 기질. 그는 싸움에서 이기고도 상대를 위로하며 친구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부족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이미 작은 리더였다. 소선비 부족은 초원의 수많은 선비족 소부족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들은 강력한 흉노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리고 한나라의 위협 속에서 생존을 도모했다. 담석회가 태어난 시기는 초원의 권력 판도가 흔들리던 때였다. 한때 초원을 지배했던 흉노는 내부 분열과 한나라의 군사적 압박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한나라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황실의 부패와 내부 갈등으로 북방 국경의 방어는 점차 약화되었다. 이 틈새에서 오한족과 선비족 같은 새로운 세력들이 기회를 노렸다. 여기서 언급된 오한족도 북방 기마민족 중 하나다. 이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오한족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에 걸쳐 중국 북방과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목 민족이다. 오한족은 흉노나 선비족과 같은 다른 유목 민족들보다 조금 더 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흉노 제국과 선비족의 세력 범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민족이었다. 유목 경제와 기병 기술에서 강한 특성을 보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거주했다. 지리학적 위치로 인한 흉노와 선비족의 세력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한족은 흉노의 지배에 대한 저항과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으며 후에 흉노와의 전투에서도 독자적인 군사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선비족과 오한족은 북방의 유목 민족들 중에서 서로 밀접하게 협력했으며 기병수를 바탕으로 군사적 전술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었다. 소선비는 이 혼란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했다. 다른 부족의 약탈, 흉노의 잔존 세력, 그리고 한나라의 간섭은 늘 위협이었다. 담석회의 집안은 부족 내에서 중간급 지위를 유지했다. 그의 아버지 투고는 부족의 생존을 위해 흉노와 오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그의 권력은 소선비를 넘어설 만큼 크지 않았다. 그러나 담석회는 달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천막에서 열리는 회의에 귀를 기울였다. 장로들이 흉노의 약탈이나 한나라의 곡물 요구를 논할 때
그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을 새겨들었다. 왜 우리는 흩어져 싸워야 하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왜 선비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 담석회의 유년기는 초원의 거친 삶 속에서 단련되었다. 그는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첫 사냥에 나섰다. 초원의 사슴을 쫓으며 그는 활을 당겼고 그의 화살은 정확히 목표를 꿰뚫었다. 아버지 투고는 아들의 솜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석회야, 너는 초원의 바람처럼 자유롭고 매처럼 날카롭구나. 이 말은 담석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사냥을 통해 초원의 생존 법칙을 배웠다.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는 집중력. 그의 곁에는 늘 함께 자란 동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는 쿠란이라는 소년이었다. 쿠란은 담석회보다 2살 많았지만 그의 대담함과 지혜를 존경했다. 둘은 함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며 서로의 활쏘기 실력을 겨루었다. 쿠란은 담석회에게 말했다. 너는 언젠가 우리 모두를 이끌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이 우정은 담석회의 어린 시절에 큰 힘이 되었다. 쿠란 외에도 부족의 장로들 중 하나인 바투는 담석회를 특별히 아꼈다. 바투는 흉노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전사로 담석회에게 전술과 초원의 생존 전략을 가르쳤다. 석회야, 초원은 약한 자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현명한 자는 살아남지. 바투의 가르침은 담석회의 사고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당시 초원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흉노의 쇠퇴는 선비족과 오한족에게 기회였지만 동시에 위험을 안겼다. 흉노의 잔존 세력은 여전히 약탈을 일삼았고 한나라는 북방 민족들을 분열시키려 공물을 주며 회유하거나 군대를 보내 위협했다. 소선비는 한나라의 공물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의 간섭을 경계했다. 담석회는 이런 정치적 역학을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아버지가 한나라 사신과 협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만큼이나 외교가 중요함을 깨달았다. 힘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담석회의 유년기는 단순히 초원의 삶에 적응하는 시간을 넘어 그의 야망이 싹 트는 시기였다. 그는 12살이 되던 해 부족의 불가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처음 밝혔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흉노나 한나라가 우리를 삼킬 겁니다. 선비족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어린 소년의 말에 놀라며 웃었지만 바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의 말엔 힘이 있다. 이 순간은 담석회의 운명이 초원의 별 아래에서 펼쳐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초원의 바람과 함께 흘렀다. 그는 말을 몰며 초원을 달리고 활을 쏘며 목표를 맞추고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의 흐름을 배웠다. 그의 가슴엔 아직 형체 없는 꿈이 자리 잡았다. 선비족을 하나로 묶고 초원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꿈. 이 꿈은 그의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로 이어지며 점차 현실로 다가갈 것이었다. 초원의 밤하늘 아래 담석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의 눈빛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는 13살이 되던 해, 부족의 전사들과 함께 첫 약탈에 나섰다. 소규모였지만 그는 그 작은 싸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적 부족의 천막을 급습하며 그는 활을 쏘았고 그의 화살은 정확히 목표를 맞췄다. 쿠라는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고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석회, 너는 이미 전사야. 하지만 담석회는 그저 전사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싸움이 끝난 후 포로로 잡힌 부족의 소년을 놓아주며 말했다. 돌아가서 너희 족장에게 전해라. 우리는 싸울 수 있지만 평화도 원한다. 이 장면은 장로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바투는 그의 행동을 보며 말했다. 저 아이는 무력과 지혜를 모두 가졌다. 그는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린다. 담석회의 유년기는 이런 작은 사건들로 채워졌다. 그는 초원의 바람을 맞으며 자랐고 그의 마음은 점차 더 큰 꿈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 투고와 함께 한나라의 사신을 만났다. 한나라의 관리들은 소선비에게 공물을 주며 회유하려 했지만 담석회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의 눈은 이미 소선비를 넘어 초원 전체를 보았다. 그의 아버지 투고는 아들의 야망을 눈치챘지만 그를 말리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석회야, 초원은 넓고 위험하다. 너의 꿈이 크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한다. 이 말은 담석회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새기며 자신의 운명을 준비했다. 초원의 별 아래 그는 매일 밤 꿈을 꿨다. 선비족이 하나로 뭉쳐 흉노와 한나라를 넘어 초원의 주인이 되는 꿈. 그 꿈은 그의 유년기를 지배했고 그의 청년기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는 16살이 되던 해 부족의 장로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리는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초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이번엔 장로들도 웃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다. 바투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이 순간 담석회의 유년기는 끝나고 그의 운명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꿈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초원의 바람은 그의 곁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점차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 초원을 지배할 그리고 역사를 바꿀 준비를. 초원의 아침은 서늘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황금빛을 초원에 뿌렸고 담석회는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청년의 모습으로 말을 몰았다. 150년대에 접어들며 그는 20살을 넘긴 나이에 소선비 부족의 젊은 전사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의 키는 훤칠했고 어깨는 단단했으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다. 말 위에서 활을 당기는 그의 모습은 마치 초원의 바람이 형체를 얻은 듯 했다. 부족의 젊은이들은 그의 기마술에 감탄했고 그의 궁술은
이미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한 번은 사냥 중에 멀리 달아나는 멧돼지를 단 한 발의 화살로 쓰러뜨린 일이 있었고, 그 소문은 소선비를 넘어 인근 부족들까지 퍼졌다. 담석회는 단순히 힘만 센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투의 순간에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고, 적의 움직임을 읽는데 탁월했다. 그의 대담함은 전사들을 끌어모았고, 그의 신중함은 그들을 단결시켰다. 소선비의 천막들은 초원의 언덕에 흩어져 있었고, 담석회는 그곳에서 전사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말을 달리며 창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훈련을 거듭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쿠란이 있었다. 쿠란은 이제 소선비의 젊은 전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수였지만 담석회의 리더십을 따랐다. 어느 날 훈련 후 둘은 언덕 위에 앉아 초원을 내려다보았다. 쿠란은 웃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 건가? 담석회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만으론 부족해, 쿠란. 소선비가 아니라 모든 선비족이 하나가 되어야 해. 그의 말은 단순한 청년의 허세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는 이미 초원의 권력 공백을 채울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초원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흉노는 한때 초원의 패자였으나 이제는 분열된 채 약탈로 연명하는 잔존 세력들만 남아 있었다. 한나라는 북방 국경을 지키기 위해 공물을 뿌리며 선비족과 오한족을 회유하려 했지만 황실의 부패와 내부 갈등으로 그들의 통제력은 점차 약해졌다. 담석회가 청년기 시절일 때 한나라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한나라는 조정의 혼란과 내분 속에서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당시 한나라의 황제는 영제였다. 그의 통치 시기는 한나라의 말기로 영제는 정치적 무능력과 관료들의 부패로 유명하며 한나라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황제 중 한 명이다. 영제의 치세 동안 한나라 조정은 황제의 권위 약화와 재상의 권력 강화로 특징지어졌다. 영제 황제는 선비족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교섭을 시도하기보다는 중국 내의 내부 문제와 정치적 싸움에 집중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한마디로 변방 관리에 느슨해진 시기였다. 선비족은 수많은 소부족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했고, 오한족은 한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그 틈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담석회는 소선비의 전사로서 첫 전투를 경험했다. 인근의 한 소부족이 소선비의 가축을 훔치려 했고, 담석회는 젊은 전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약하면 누구나 우리를 노릴 거다. 단호하게 싸우되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담석회는 기습으로 적을 몰아붙였고 결국 그들을 항복시켰다. 그는 포로로 잡힌 적 부족의 젊은 전사를 풀어주며 말했다. 돌아가서 너희 족장에게 전해라. 우리는 싸울 수 있지만 동맹도 환영한다. 이 사건은 소선비 내에서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담석회의 전략적 사고는 전투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빛났다. 그는 소선비의 장로들과 함께 인근 부족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는 한 부족의 족장, 울란과 마주 앉아 동맹을 제안했다.
울라는 처음엔 담석회의 젊음을 비웃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말과 확고한 눈빛에 점차 설득되었다. 담석회는 말했다. 흉노가 약해졌다고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다. 한나라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함께하면 우리 모두 강해질 수 있다. 울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부족은 가축 교환과 결혼 동맹으로 손을 잡았다. 이 동맹은 담석회의 첫 외교적 승리였다. 그는 결혼 동맹을 통해 울란의 딸 친하를 아내로 맞이했다. 친하는 강인한 초원의 여성이었고 담석회의 야망을 이해하며 그의 곁에서 조언자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흉노의 잔존 세력은 소선비의 성장하는 세력을 경계했다. 흉노의 족장 카타르는 담석회의 이름을 듣고 그를 주시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했다. 저 젊은 전사는 위험하다. 그의 야망은 초원을 뒤흔들 것이다. 카타르는 소선비의 약탈을 명했고 담석회는 이를 막기 위해 전사들을 소집했다. 전투는 초원의 강변에서 벌어졌다. 담석회는 적의 기병을 유인의 늪지로 끌어들였고 그의 기마술과 전술은 흉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전사들에게 외쳤다. 우리의 땅을 지켜라. 초원은 우리의 것이다. 전투는 소선비의 승리로 끝났고 담석회는 포로로 잡힌 흉노 전사들을 풀어주며 말했다. 카타르에게 전해라.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와 손을 잡아라. 이 사건은 흉노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을 알렸다. 한편 오한족의 일부 지도자들은 담석회의 급부상을 불안하게 여겼다. 오한의 족장 바야는 한나라의 공무를 받으며 소선비를 견제하려 했다. 그는 한나라의 북방 관리인 장위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담석회의 동향을 알렸다. 장위는 한나라의 북방 국경을 지키는 장군으로 선비족의 통합을 막으려 했다. 그는 바얀에게 말했다. 담석회가 너무 커지기 전에 오한과 힘을 합쳐 그를 눌러야 한다. 그러나 담석회는 이를 눈치챘다. 그는 척후병을 보내 오한의 움직임을 살폈고 바얀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는 쿨한과 친하에게 말했다. 오한은 우리를 적으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그들을 싸움으로만 대할 수는 없다. 그는 바얀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로운 교역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바얀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오한 내부에서도 담석회의 의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담석회의 카리스마는 점차 소선비를 넘어섰다. 그는 젊은 전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의 연설은 불가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는 흩어져 있으면 약하다. 하지만 하나가 되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의 말은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장로 바투는 그의 곁에서 조언하며 말했다. 석회, 너의 꿈은 크다. 하지만 그만큼의 적도 생길 것이다. 신중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담석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초원의 권력 공백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나라의 약화, 흉노의 몰락, 그리고 선비족의 분열, 이 모든 것이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였다. 그의 청년기는 전투와 외교,
그리고 동맹 속에서 단련되었다. 그는 17살에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20살에 첫 동맹을 맺었다. 그의 이름은 초원 곳곳에 퍼졌고 그의 야망은 점차 선비족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으로 커졌다. 친아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별이 될 거야. 하지만 별은 외로울 때도 있지.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외로워도 좋다. 내 꿈이 초원을 밝힐 수 있다면.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 있었다. 초원의 바람은 그의 곁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점차 선비족의 지도자로서의 길로 나아갔다. 초원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담석회의 가슴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160년대 초반, 그는 이제 25을 넘긴 나이에 소선비 부족의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어깨엔 부족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초원 너머를 향했다. 소선비는 그동안 작고 흩어진 부족이었지만 담석회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천막에 둘러앉은 장로들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초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장로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카리스마는 이미 젊은 전사들 사이에서 전설이었지만 이제는 부족 전체를 하나로 묶을 때였다. 그는 소선비 내부의 분쟁부터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두 가문이 가축을 놓고 다투던 일을 중재하며 그는 양쪽의 원한을 풀고 공정한 분배를 제안했다. 그의 판단은 신중했고 모두를 납득시켰다. 한 장로는 불가에서 속삭였다. 저 젊은이는 싸움꾼이 아니라 화합의 지도자다. 담석회의 통합 전략은 무력만이 아니었다. 그는 초원의 다른 선비족 소부족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을 몰아 인근 부족인 탕란 부족의 천막으로 향했다. 탕란의 족장 바르크는 늙고 보수적인 인물로 젊은 담석회를 처음엔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담석회는 바르크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다. 흉노는 약해졌지만 한나라는 여전히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초원은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의 말은 바르크의 마음을 흔들었다. 담석회는 탕란과의 동맹을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바르크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다. 이 결혼 동맹은 혈연으로 두 부족을 묶었고 바르크는 담석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초원의 밤하늘 아래 두 부족의 전사들이 불가 주변을 둘러싸고 축제를 벌였다. 담석회는 그곳에서 전사들과 함께 춤추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이 동맹은 시작일 뿐이다. 그의 아내 친아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힘을 보탰다. 친아는 울란 부족의 공주로 담석회와의 결혼을 통해 이미 동맹의 다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담석회에게 말했다. 석회, 너의 꿈은 크지만 초원의 모든 부족이 너를 따르진 않을 거야. 신중해야 해. 담석회는 그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친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그들을 설득할 거야. 싸움이든 말이든. 친아의 현명함은 담석회의 결정을 날카롭게 다듬었다. 그녀는 전투 계획을 세울 때도 외교 협상을 준비할 때도
그의 곁에서 조언했다. 담석회는 친하와 함께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초원의 부족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그는 손으로 지도를 짚으며 말했다. 이 부족들 모두 우리의 형제가 될 거야. 그러나 통합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소선비 내부에서도 그의 리더십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다. 젊은 전사들 중 일부는 그의 빠른 권력 장악을 시기했고, 한 장로인 고르카는 그의 급진적인 통합 계획을 우려했다. 고르카는 천막 회의에서 말했다. 석회, 내 꿈은 위험하다.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서 우리는 조용히 살아남아야 한다. 담석회는 고르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조용히 살아남는 건 죽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초원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의 단호한 말에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결국 고르칸도 그의 비전에 설득되었고 소선비는 하나로 뭉쳤다. 담석회는 다른 선비족 소부족들과의 동맹을 계속 추진했다. 그는 쿠란과 함께 말을 몰아 북쪽의 칼란 부족을 찾았다. 칼란의 족장 투멜은 강경한 전사로 처음엔 담석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담석회는 투멜과 마주 앉아 말했다. 투멜, 너와 나는 같은 초원의 아들이다. 흉노가 우리를 약탈하고 한나라가 우리를 속박하려 한다. 함께 싸우자. 투멜은 그의 진심에 끌렸다. 둘은 손을 맞잡았고 칼란 부족은 소선비와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담석회의 세력을 2배로 키웠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초원의 바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한나라의 회유 정책은 담석회의 통합 노력의 걸림돌이었다. 한나라의 북방관리 장위는 소선비의 성장하는 세력을 경계하며 공무를 보내 동맹을 흔들려 했다. 그는 사자를 보내 담석회에게 말했다. 한나라의 공무를 받으면 평화가 보장된다. 왜 굳이 싸움을 일으키는가? 담석회는 사자를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평화는 곡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는 곡물을 받았지만 한나라의 간섭을 거부하며 독립성을 유지했다. 그의 신중한 외교는 한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초원의 주도권을 쥐는 데 성공했다. 오한족의 족장 바야는 여전히 담석회를 견제했다. 바야는 한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담석회의 동맹 확대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오한의 전사들을 모아 소선비의 국경 근처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담석회는 이를 알고 쿠란과 친하에게 말했다. 바야는 우리를 시험하려 한다. 싸움은 피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보여줘야 한다. 그는 전사들을 소집해 오한의 움직임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는 무력 대신 외교를 택했다. 그는 바얀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우리는 적이 될 필요 없다. 초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바얀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담석회의 평화 제안은 오한 내부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 오한 전사들은 담석회의 비전에 끌렸다. 흉노의 잔존 세력도 담석회의 통합을 방해하려 했다. 족장 카타르는 소선비와 동맹 부족들의 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약탈을 감행했다. 담석회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전사들을 이끌고 카타르의 약탈 부대를 추격했다. 강변에서의 전투는 치열했다. 담석회는 말을 몰며 외쳤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라. 전투는 소선비와 동맹 부족의 승리로 끝났다. 그는 포로로 잡힌 흉노 전사들을 풀어주며 말했다. 카타르에게 전해라. 초원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그의 관용은 흉노 전사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일부는 그의 군대에 합류했다. 담석회의 리더십은 초원의 전사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의 연설은 불가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는 흩어진 모래가 아니다. 우리는 초원의 바위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이미 초원의 별이야. 이제 그 빛을 더 멀리 비춰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꿈은 이제 소선비를 넘어 모든 선비족을 하나로 묶는 비전으로 커졌다. 초원의 바람은 그의 곁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점차 초원의 패자로 나아갔다. 초원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160년대 중반, 담석회는 스물 후반의 나이에 소선비 부족을 넘어 선비족 연합의 지도자로서 초원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의 천막은 이제 더 많은 전사들로 북적였고 그의 말 한마디는 바람처럼 초원을 가로질렀다. 흉노, 한때 초원의 패자였던 그들은 이제 분열의 늪에 빠져 약탈로 연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의 잔존 세력은 여전히 날카로운 창을 들고 소선비의 가축과 천막을 노렸다. 담석회는 이 위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친하와 쿨한 그리고 동맹 부족의 족장들과 천막에 둘러앉아 말했다. 흉노는 약해졌지만 그들의 송곳니는 아직 날카롭다. 우리가 그들을 꺾으면 초원은 우리의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석회, 내 말대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흉노는 교활하다. 담석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교활함은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준비하자. 흉노의 족장 카타르는 소선비와 동맹 부족들의 성장하는 세력을 불안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부하, 젊은 전사 투르칸에게 소선비의 가축을 약탈하라 명했다. 투르칸은 흉노의 잔존 세력 중에서도 가장 대담한 전사로 초원의 늑대라 불렸다. 그는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소선비의 국경 근처로 다가왔다. 담석회는 척후병의 보고를 받고 이를 알았다. 그는 전사들을 소집하며 말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약탈을 막는 것이 아니다. 초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전투다. 쿠라는 그의 곁에서 창을 들며 외쳤다. 석회, 우리가 너를 따를 거다. 동맹 부족인 탕란과 칼란의 전사들도 그의 깃발 아래 모였다. 담석회의 군대는 이제 소선비만이 아니었다. 그의 연합은 초원의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전투는 초원의 강변, 갈대가 우거진 평야에서 벌어졌다. 담석회는 지형을 살피며 전략을 세웠다. 그는 쿨안에게 말했다. 투르카는 성급하다. 우리가 갈대를 이용해 그들을 유인하면 그들의 기병은 혼란에 빠질 거다. 그는 전사들을 둘로 나누었다.
한 무리는 쿠란과 함께 갈대밭에 숨어 기습을 준비했고, 다른 무리는 담석회와 함께 정면으로 투르칸을 맞았다. 흉노의 기병이 돌진해 오자 담석회는 말을 몰며 외쳤다. 우리의 땅을 지켜라. 초원은 우리의 것이다. 그의 활은 바람을 가르며 투르칸의 부하들을 쓰러뜨렸다. 흉노는 담석회의 기병을 추격했지만 곧 갈대밭으로 유인되었다. 쿠란의 기습 부대가 측면에서 돌진하며 흉노를 포위했다. 투르칸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담석회의 전략과 전사들의 단결된 힘 앞에 흉노는 무너졌다. 투르칸은 포로로 잡혔고 그의 부대는 흩어졌다. 전투가 끝난 후 담석회는 포로로 잡힌 투르칸을 천막으로 데려왔다. 투르칸은 패배의 굴욕 속에서도 담석회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초원은 여전히 흉노의 것이다. 담석회는 차분히 대답했다. 초원은 강한 자의 것이다. 투르칸. 너희가 약해진 순간 그 권리는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는 투르칸과 그의 부하들을 풀어주며 말했다. 카타르에게 전해라.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와 손을 잡는다면 초원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의 관용은 투르칸의 마음을 흔들었다. 투르칸은 돌아가며 카타르에게 담석회의 말을 전했고 일부 흉노 전사들은 그의 군대에 합류했다. 이 포용적 리더십은 초원에 퍼져나가며 담석회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한나라의 북방 사령관 장위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한나라의 조정에 보고서를 올렸다. 선비족의 젊은 지도자 담석회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의 군대는 점점 커지고 그의 야망은 초원을 넘어선다. 장위는 오한족의 족장 바얀을 불러 담석회를 견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바얀에게 말했다. 오한의 힘을 빌려 담석회를 막아야 한다. 한나라가 너희를 지원할 것이다. 바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망설였다. 담석회의 승리는 오한 내부에서도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 오한 전사들은 바얀에게 말했다. 담석회는 우리를 적으로 삼지 않았다. 어쩌면 그와 손을 잡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바야는 이를 무시했지만 그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담석회는 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며 동맹 부족들과 불가를 둘러싸았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흉노를 꺾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초원의 모든 부족이 우리를 알게 될 것이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바람을 타고 날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 바람이 너무 세면 모두를 휩쓸 수도 있다. 담석회는 그녀의 말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쿠란과 함께 전투를 되새기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쿠란은 말했다. 석회, 이제 흉노도 한나라의 사신도 너를 두려워한다. 다음은 무엇이냐? 담석회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다음은 더 큰 연합이다. 선비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전투는 담석회의 군사적 능력을 초원에 각인시켰다. 그의 이름은 이제 소선비를 넘어 선비족 전체에 퍼졌다.
동맹 부족의 족장 바르크는 그에게 말했다. 석회, 너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다. 초원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렸다. 담석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르크, 이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그의 포용적 리더십은 패배한 흉노 전사들마저 그의 깃발 아래로 끌어들였다. 초원의 균형은 점차 선비족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한나라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담석회의 군대는 이미 그들의 곡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 그는 친하와 함께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이 전투는 시작일 뿐이다. 초원은 이제 우리의 손에 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래를 향했고 그의 꿈은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초원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수십만 발굽 소리를 실어 날랐다. 160년대 후반 담석회는 이제 30 초반 나이에 초원의 중심에 우뚝 섰다. 그의 천막은 더 이상 소선비의 작은 거점이 아니었다. 탕난, 칼란, 그리고 수많은 선비족 소부족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그의 이름은 초원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다. 그는 선비족을 하나로 묶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 초원의 미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천막에 둘러앉은 동맹 부족의 족장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불씨가 아니다. 우리는 초원을 뒤흔들 불길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족장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담석회의 카리스마는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그의 비전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 부족은 그의 권위에 저항했다. 남쪽의 울타 부족 족장 카라크는 담석회의 중앙 집권적 통치를 받아들이기 싫어했다. 카라크는 자신의 천막에서 부하들에게 말했다. 왜 우리가 저 젊은 지도자에게 굴복해야 하나? 우리 울타는 자유롭게 살아왔다. 담석회는 이 반발을 알았다. 그는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대신 설득을 택했다. 그는 친하와 쿨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인 바르크와 함께 울타 부족의 영토로 향했다. 카라크 앞에 선 그는 담담히 말했다. 카라크, 너와 나는 같은 초원의 피를 나눴다. 우리가 분열되면 한나라와 흉노가 우리를 삼킬 것이다. 함께하면 우리는 초원의 주인이 된다. 카라크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담석회는 울타 부족의 전사들에게도 연설했다. 너희의 창과 활은 강하다. 하지만 혼자라면 약하다. 우리와 함께 초원을 지배하자. 그의 연설은 울타 부족의 마음을 움직였고 카라크는 결국 손을 내밀었다. 이 동맹은 담석회의 연맹에 수천 명의 전사를 추가했다. 그의 연맹은 이제 약 10만 명의 기병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담석회는 이 거대한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군율을 세웠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다. 하지만 하나로 움직이려면 질서가 필요하다. 그는 훈련소를 세우고 전사들에게 통일된 전술을 가르쳤다. 그의 군사 참모인 토르카는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토르카는 칼란 부족 출신으로
담석회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 탁월했다. 그는 담석회에게 말했다. 석회, 내 군대는 초원의 바람처럼 빠르다. 하지만 바람을 모으려면 방향이 필요하다. 담석회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맹의 모든 전사들에게 명확한 명령 체계를 도입했다. 그는 전사들이 서로를 믿고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켰고, 그들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승리 후엔 관대한 보상을 내렸다. 전투에서 획득한 가축과 보물은 전사들에게 공평히 나누어졌다. 한 전사는 불가에서 말했다. 석회는 우리를 배고프게 두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지도자다. 담석회의 아내 친아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지혜를 보탰다. 그녀는 연맹이 커질수록 내부의 갈등도 커질 것이라 경고했다. 석회, 너는 초원을 하나로 묶었지만 그들을 단단히 묶는 끈이 필요해. 담석회는 그녀의 말을 새기며 부족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다. 그는 각 부족의 족장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탕란의 족장 바르크는 그의 충실한 동맹으로 군대의 후방을 책임졌다. 칼란의 족장 투멜은 기병대의 선봉을 맡았다. 이들은 담석회의 비전을 공유했고 그의 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모든 부족이 쉽게 설득된 것은 아니었다. 북쪽의 하란 부족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들의 족장 쿠탈은 담석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을 고집했다. 담석회는 쿠탈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로운 동맹을 제안했지만 쿠탈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담석회는 무력을 택했다. 그는 토르칸과 쿠란을 이끌고 하란 부족의 영토로 진군했다. 전투는 짧고 치열했다. 담석회의 기병은 하란의 방어선을 뚫었고 쿠탈은 항복했다. 담석회는 쿠탈을 처형하지 않고 자신의 연맹에 편입시켰다. 그는 쿠탈에게 말했다. 너는 강한 전사다.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어라. 이 포용은 하란 부족의 충성심을 얻었다. 한나라는 담석회의 연맹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북방 사령관 장위는 조정에 보고했다. 선비족의 연맹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다. 그는 오한족의 족장 바얀을 통해 연맹을 분열시키려 했다. 바얀은 한나라의 공물을 받고 담석회의 동맹 부족들 사이에 불화를 심으려 했다. 그는 탕란 부족의 일부 전사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뇌물을 제안했다. 그러나 담석회는 이를 눈치챘다. 그는 척후병을 보내 바얀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탕란의 전사들에게 말했다. 한나라와 오한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전사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바르크는 담석회에게 말했다. 석회, 너는 우리의 눈과 귀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 담석회는 바얀에게 사자를 보내 경고했다. 바얀, 초원은 너희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와 싸우려 한다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바얀은 그의 경고에 망설였고 오한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담석회의 연맹은 이제 초원의 패권을 쥐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 그는 천막에서 전사들과 족장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다.
우리는 초원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의 연설은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는 군대를 재편하고 무역로를 확보해 연맹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그는 친하와 함께 무역로를 점검하며 말했다. 친하, 우리의 연맹은 무력만으로 서지 않아. 우리는 초원의 모든 길을 장악해야 한다. 친하는 그의 비전에 감탄하며 대답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심장을 쥐고 있어. 이제 그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담석회의 군대는 이제 10만 기병을 넘겼고 그의 연맹은 초원의 중심에 우뚝 섰다. 흉노의 잔존 세력은 그의 힘을 두려워했고 한나라는 그의 연맹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쿠란과 함께 말을 몰며 초원을 바라보았다. 쿠란은 말했다. 석회, 이제 초원은 너를 따른다. 다음은 무엇이냐? 담석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음은 초원의 패권이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초원의 지평선을 넘어섰다. 초원의 바람은 그의 깃발을 흔들었고 그의 연맹은 이제 초원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했다. 초원의 아침은 고요했다. 햇살이 천막 위로 부드럽게 흘렀고 말들의 숨소리가 바람과 섞였다. 170년대 초반 담석회는 이제 30을 넘긴 나이에 선비족 연맹의 확고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다. 그의 깃발 아래 수십만 기병이 모였고 초원의 모든 길은 그의 이름으로 물들었다. 한나라는 영제의 치세 아래 내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북방 국경은 허약했다. 담석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친하와 토르칸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천막에 둘러앉아 말했다. 한나라는 약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간섭은 여전히 우리를 묶으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마주 앉아 초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다. 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석회, 한나라는 교활하다. 그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담석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친하, 걱정 마라. 나는 그들의 말을 듣되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다. 그는 한나라와의 첫 공식 외교를 준비했다. 한나라의 북방관리 왕소는 담석회의 연맹이 초원의 패권을 쥐는 것을 두려워했다. 왕소는 조정에 보고했다. 선비족의 담석회는 단순한 유목민 지도자가 아니다. 그의 연맹은 우리 국경을 위협할 수 있다. 영제는 약화된 조정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석회를 회유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기로 했다. 한나라의 사절, 이장수는 곡물과 함께 초원으로 왔다. 그는 담석회의 천막 앞에 서서 말했다. 위대한 지도자여, 한나라의 황제께서 평화를 원하신다. 곡물을 바치니 우리와 우호를 맺어달라. 담석회는 이장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평화는 좋다. 하지만 초원은 우리의 것이다. 곡물은 받겠지만 우리의 자유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강경했지만 그의 태도는 유연했다. 그는 이장수와의 협상에서 무역로 개방과 평화 조약을 제안했다. 담석회의 외교는 치밀했다. 그는 한나라의 공물을 받으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선비족의 독립성을 단호히 지켰다.
그는 토르칸에게 말했다. 한나라는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역은 우리의 연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한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말, 가죽, 그리고 금속 무기를 확보했다. 이 무역로를 통해 선비족 연맹은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전투뿐 아니라 말로도 초원을 지배하고 있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친하, 말은 창만큼 날카로울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창을 어디에 겨누느냐다. 한편 오한족의 족장 바야는 담석회의 외교를 불안하게 여겼다. 바야는 한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선비족을 견제하려 했지만 담석회의 연맹은 이미 초원의 중심에 있었다. 바야는 한나라의 관리 왕소와 비밀리에 만나 말했다. 담석회가 한나라와 협상한다면 우리 오한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왕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바얀, 오한의 힘을 빌려 담석회를 흔들어야 한다. 한나라가 너희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담석회는 이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척후병을 보내 오한의 동향을 살폈고 바얀의 계획을 알아챘다. 그는 쿨한에게 말했다. 바야는 우리를 적으로 삼으려 하지만 나는 그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는 오한의 중재자, 젊은 전사 칼탁을 불러 협상을 제안했다. 칼탁은 오한 내부에서 담석회의 비전에 끌리는 젊은 지도자였다. 그는 담석회의 천막으로 와서 말했다. 석회, 바야는 한나라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 오한의 많은 전사들은 너의 연맹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 담석회는 칼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칼탁, 초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오한과 선비가 손을 잡으면 한나라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는 칼탁에게 무역과 동맹을 제안했고 칼탁은 이를 오한의 전사들에게 전했다. 바야는 이를 반대했지만 오한 내부의 젊은 전사들은 담석회의 제안을 지지했다. 이로 인해 바얀의 권위는 더욱 흔들렸다. 담석회는 친하에게 말했다. 오한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한나라의 견제는 아무 소용없다. 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모든 일을 끌어안고 있어. 한나라의 관리 왕소는 담석회의 외교적 성공을 보고 조정에 경고했다. 선비족은 더 이상 회유로 통제할 수 없다. 그는 추가 병력을 북방 국경에 배치하려 했지만 한나라의 내부 혼란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담석회는 이를 알았다. 그는 토르칸과 함께 전략을 세우며 말했다. 한나라는 약하다. 하지만 약한 짐승도 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되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한나라와의 두 번째 협상에서 평화 조약을 강화했다. 그는 이장수에게 말했다. 한나라와 선비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무역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장수는 그의 말에 설득되었고 조정의 일을 보고했다. 담석회의 외교는 초원의 균형을 완전히 바꿨다. 그의 연맹은 이제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 힘까지 갖췄다. 그는 무역로를 통해 초원의 자원을 한나라의 시장으로 보냈고 그 대가로 필요한 물자를 얻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지혜를 칭송했다. 쿠라는 불가에서 말했다. 석회는 전투로만 이기는 게 아니다. 그의 말은 초원의 모든 부족을 하나로 묶는다. 담석회는 전사들과 함께 초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연맹은 이제 초원의 심장이다. 한나라도 오한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별이야. 이제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 그의 외교는 강경하면서도 유연했다. 그는 한나라를 상대로 초원의 주도권을 지켰고 오한의 일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초원의 바람은 그의 깃발을 흔들었고 그의 연맹은 이제 실질적인 초원의 지배자로 자리 잡았다. 그는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래를 향했고 그의 꿈은 초원을 넘어섰다. 초원의 황혼은 붉게 물들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며 하늘을 불태웠고 담석회는 말을 몰며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170년대 중반 그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선비족 연맹의 지도자로서 초원의 중심에 섰다. 그의 깃발은 이제 수십만 기병의 발굽소리와 함께 초원을 울렸고 그의 이름은 오한족의 천막까지 퍼져나갔다. 오한족은 한나라의 공물을 받으며 선비족을 견제했지만 담석회의 군사적 승리와 외교적 손길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친하와 토르칸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천막에 모여 말했다. 오한은 우리의 적이 될 수도 형제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면 초원은 완전히 우리의 손에 들어온다. 친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석회, 오한은 한나라의 손에 묶여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유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담석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친하, 나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초원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는 오한족과의 동맹을 위해 신중히 준비했다. 오한의 족장 바야는 여전히 한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담석회를 경계했지만 오한 내부의 젊은 전사들은 그의 비전에 끌렸다. 담석회는 오한의 중재자 칼탁을 다시 불러 협상을 제안했다. 칼탁은 오한의 젊은 지도자로 담석회의 제안을 지지했다. 그는 담석회의 천막으로 와서 말했다. 석회, 바야는 한나라의 공물에 눈이 멀었다. 하지만 우리 전사들은 초원의 미래를 원한다. 너와 손을 잡고 싶다. 담석회는 칼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칼탁, 너와 나는 같은 꿈을 꾼다. 오한과 선비가 하나가 되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는 칼탁을 통해 오한의 다른 족장, 타란과 접촉했다. 타란은 오한의 강경파로 처음엔 담석회의 제안을 의심했다. 그러나 담석회는 타란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오한의 영토로 향했다. 타란의 천막에서 담석회는 단호히 말했다. 타란, 한나라는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초원의 아들들이다. 함께하면 우리는 흉노도 한나라의 군대도 이길 수 있다. 타라는 그의 눈빛을 보며 망설였다. 그는 말했다.
석회, 너의 연맹은 강하지만 오한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담석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희의 자존심을 존중한다. 동맹은 굴복이 아니라 형제의 약속이다. 그는 타란의 딸 에렌을 자신의 부하 토르칸과 결혼시키는 동맹을 제안했다. 이 결혼 동맹은 오한과 선비족을 혈연으로 묶었고 타란은 결국 담석회의 손을 잡았다. 초원의 밤하늘 아래 두 부족은 불가 주변을 둘러싸고 축제를 열었다. 담석회는 전사들과 함께 춤추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이제 초원은 우리의 것이다. 이 동맹은 초원의 균형을 뒤바꿨다. 담석회는 오한과 손을 잡고 흉노의 잔존 세력을 공격하기로 했다. 흉노의 족장 카타르는 선비족과 오한의 연합을 두려워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담석회와 오한이 손을 잡았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그는 흉노의 마지막 전사들을 모아 선비족 연맹의 영토를 급습하려 했다. 그러나 담석회는 이를 예상했다. 그는 척후병을 보내 흉노의 움직임을 살폈고 토르칸과 칼탁에게 말했다. 카타르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꺾으면 초원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온다. 그는 오한의 기병과 선비족의 기병을 합쳐 흉노를 맞았다. 전투는 초원의 언덕에서 벌어졌다. 담석회는 말을 몰며 외쳤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라. 초원은 하나다. 그의 기병은 바람처럼 빠르게 흉노를 포위했고 칼탁의 오한 전사들은 측면에서 돌진했다. 카타르는 패배했고 그의 부대는 흩어졌다. 담석회는 포로로 잡힌 흉노 전사들을 관대히 대했다. 그는 카타르에게 말했다. 카타르, 너는 강한 전사다. 하지만 초원은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면 너희도 초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의 포용력은 흉노 전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많은 이들이 그의 연맹에 합류했고 카타르는 결국 항복했다. 이 승리는 초원의 모든 부족에게 담석회의 힘을 보여주었다. 한나라의 북방 장군 장위는 이 소식을 듣고 조정에 급히 보고했다. 선비족과 오한의 동맹은 우리의 국경을 위협한다. 그는 추가 병력을 요청했지만 한나라의 내부 혼란은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 장위는 바얀에게 말했다. 바얀, 너는 왜 담석회와 싸우지 않는가? 바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장위, 오한의 전사들은 이미 그의 편이다. 나도 그를 막을 수 없다. 담석회의 외교 사절, 쿠라는 오한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바얀과도 협상했다. 그는 바얀에게 말했다. 바얀, 한나라는 너를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를 형제로 대할 것이다. 바얀은 망설였지만 오한 내부의 지지로 결국 담석회의 동맹에 합류했다. 이 동맹은 초원의 권력 균형을 선비족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했다. 담석회는 친하와 함께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친하, 이제 오한도 우리의 형제다. 초원의 모든 길이 우리 손에 있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 이제 그 심장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의 포용력은 동맹국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주도권을 확고히 했다. 그는 오한의 족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다. 선비족이든 오한이든 초원의 모든 이는 우리의 형제다. 그의 연설은 모닥불가에서 울려 퍼졌고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토르카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을 하나로 묶었다. 이제 북방 전체가 너를 따른다. 담석회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토르칸, 이건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초원을 넘어 북방의 패자가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래를 향했고 초원의 바람은 그의 깃발을 흔들었다. 초원의 밤은 차갑고 어두웠다.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고 담석회는 천막 밖에서 말을 몰며 전사들을 점검했다. 170년대 후반,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 우뚝 선 선비족 연맹의 지도자로서 초원의 지배자였다. 그의 군대는 오한족과의 동맹으로 더욱 강력해졌고 이제 한나라의 북방 국경을 시험할 때가 왔다. 그는 친하와 토르칸 그리고 오한의 젊은 족장 칼탁과 함께 천막에 모였다. 담석회는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한나라는 약하다. 그들의 요새는 우리 기병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다. 초원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친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석회, 한나라는 교활하다. 그들의 방어선을 뚫되 너무 깊이 들어가선 안 돼. 담석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친하, 걱정 마라. 우리는 바람처럼 빠르게 치고 빠질 것이다. 그는 요서와 요동 일대의 한나라 요새를 목표로 삼았다. 한나라의 북방 사령관, 장위는 담석회의 연맹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정에 보고했다. 선비족은 더 이상 회유로 통제할 수 없다. 그들의 기병은 우리의 요새를 위협한다. 그러나 한나라의 내부 혼란으로 추가 병력을 보내지 못했고 장위는 기존의 요새를 지키는데 급급했다. 담석회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토르칸과 칼탁에게 말했다. 한나라의 요새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병사들은 지쳤다. 우리는 기습으로 그들을 흔들 것이다. 그는 부장인 쿠란과 오한의 전사 타란을 불러 작전을 세웠다. 쿠란은 선비족 기병을 이끌었고 타란은 오한의 기병을 지휘했다. 그들의 군대는 밤의 어둠을 틈타 요서의 한나라 요새로 접근했다. 전투는 새벽녘에 시작되었다. 담석회의 기병은 안개 속에서 요새를 포위했고 화살과 창이 바람처럼 날았다. 그는 말을 몰며 외쳤다. 초원의 아들들이여, 우리의 힘을 보여라. 한나라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했고 요새의 문은 순식간에 뚫렸다. 쿠란의 기병은 좌측에서 돌진했고 타란의 오한 전사들은 우측에서 요새를 압박했다. 장위는 필사적으로 방어를 지휘했지만 담석회의 기동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요새는 불타고 한나라의 보급품은 선비족의 손에 들어갔다. 담석회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약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한나라에게 우리의 힘을 각인시킬 뿐이다. 그는 포로로 잡힌 한나라 병사들을 관대히 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한나라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초원의 자유를 누려라. 많은 포로들이 그의 말에 끌렸다. 일부는 선비족 사회에 합류했고, 그들의 기술과 지식은 연맹의 힘을 강화했다. 한나라 병사 출신인 리수는 무기 제작에 능했고, 담석회의 군대에 합류해 새로운 활과 창을 만들었다. 담석회는 리수에게 말했다. 리수, 너의 기술은 우리의 전사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너는 이제 우리의 형제다. 그의 포용력은 포로들의 충성심을 얻었고, 연맹은 더욱 단단해졌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적을 형제로 바꾸고 있어. 하지만 한나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담석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친하,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힘이 된다. 한나라의 조정은 요서와 요동의 패배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장위는 조정에 사죄하며 말했다. 담석회의 기병은 우리의 방어선을 뚫었다.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제의 치세는 부패와 내분으로 흔들렸고, 북방으로 병력을 보낼 여력이 없었다. 장위는 오한의 족장 바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바얀, 오한의 기병으로 담석회를 막아라. 바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장위, 오한은 이미 담석회와 동맹이다. 그의 군대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바얀의 말은 장위를 절망하게 했다. 오한의 동맹은 담석회의 연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담석회는 요동의 두 번째 요새를 공격했다. 이번엔 토르칸이 선봉을 맡았다. 토르칸은 담석회에게 말했다. 석회, 한나라의 요새는 허약하다. 하지만 그들의 장군은 교활하다. 조심해야 한다. 담석회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정찰을 강화했다. 그는 척후병을 보내 한나라의 움직임을 살폈고, 장위가 요새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알아챘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한나라가 준비하기 전에 그들을 쳐라. 그의 기병은 밤을 틈타 요동의 요새를 급습했다. 불화살이 하늘을 가르고 기병의 발굽소리가 요새를 뒤흔들었다. 한나라 병사들은 저항했지만 담석회의 전술 앞에 무너졌다. 전투 후 담석회는 전사들과 모닥불가를 둘러싸고 승리를 축하했다. 그는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나라의 요새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초원의 모든 이가 우리의 이름을 알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칼탁은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바람이다. 이제 그 바람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다. 담석회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칼탁, 이건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북방의 패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나라의 조정과 초원의 천막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석회, 너의 꿈은 이제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 초원의 바람은 그의 깃발을 흔들었고 그의 연맹은
북방의 새로운 도전자로 우뚝 섰다. 초원의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천막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170년대 말 담석회는 중후한 나이에 접어들며 선비족 연맹의 절대적 지도자로 군림했다. 그의 깃발 아래 수십만 기병이 모였고 한나라와 오한족을 제압하며 초원의 패권을 쥐었다. 그러나 그의 연맹은 이제 내부의 균열에 직면했다. 중앙 집권적 통치에 불만을 품은 소부족들이 반기를 들었다. 천막에 둘러앉은 담석회는 친하와 토르칸,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 쿠란과 칼탁에게 말했다. 우리의 연맹은 강하지만 내부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그 힘은 무너질 수 있다. 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을 하나로 묶었지만 모든 이의 마음을 얻는 건 더 어려운 싸움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친아, 나는 그들의 마음을 다잡을 것이다. 하지만 반역은 용서할 수 없다. 반란의 불씨는 남쪽의 울타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족장 카라크는 담석회의 통치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아들 칼마는 중앙의 명령에 반발했다. 칼마는 젊은 전사들을 모아 천막에서 외쳤다. 왜 우리가 담석회의 말에 따라야 하나? 우리는 자유로운 초원의 아들들이다. 그의 말은 울타 부족의 일부 전사들과 북쪽의 하란 부족 일부를 끌어들였다. 하란의 젊은 지도자 투카는 칼마와 손을 잡고 반란을 계획했다. 그들은 담석회의 군율과 세금 징수에 불만을 품고 독립을 선언했다. 소식은 빠르게 담석회의 천막에 전해졌다. 쿠라는 분노하며 말했다. 석회, 이 배신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창을 꺾어야 한다. 그러나 담석회는 신중했다. 그는 말했다. 쿠란, 무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는 척후병을 보내 반란군의 동향을 살폈다. 칼마와 투카는 울타 부족의 영토에 모여 반란군을 조직했다. 그들은 담석회의 연맹에서 이탈해 독립된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칼마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담석회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반란은 조직적이지 못했다. 담석회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친하와 상의하며 말했다. 칼마와 투카는 젊고 성급하다. 그들의 불만은 정당할지 모르지만 분열은 우리 모두를 약하게 만든다. 친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단호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석회는 먼저 평화로운 해결을 시도했다. 그는 칼탁을 사자로 보내 칼마와 투칸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칼탁은 울타 부족의 천막에 도착해 말했다. 칼마, 투칸, 담석회는 너희를 형제로 대한다. 연맹을 떠나면 우리 모두 약해진다. 함께 초원을 지키자. 그러나 칼마는 단호히 거절했다. 칼탁, 우리는 담석회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투칸도 동의하며 말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칼탁은 그들의 말을 담석회에게 전했고 담석회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분열은 우리를 한나라의 먹잇감으로 만든다. 그는 무력을 준비했다. 담석회는 토르칸과 쿠란을 불러 반란 진압을 계획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반란이 다른 부족으로 퍼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는 오한의 동맹군과 선비족 기병을 합쳐 울타 부족의 영토로 진군했다. 전투는 초원의 평야에서 벌어졌다. 칼마와 투칸의 반란군은 용맹했지만 담석회의 군대는 훈련과 단결에서 앞섰다. 담석회는 말을 몰며 외쳤다. 초원은 하나다. 우리의 연맹을 배신하는 자는 설 곳이 없다. 쿠란의 기병은 좌측에서, 칼탁의 오한 전사들은 우측에서 반란군을 포위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반란군은 무너졌다. 칼마는 포로로 잡혔고 투카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 담석회는 포로로 잡힌 칼마를 천막으로 데려왔다. 그는 칼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칼마, 너는 용감하지만 어리석었다. 초원의 분열은 우리의 끝을 부른다. 칼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석회, 나는 자유를 원했을 뿐이다. 담석회는 단호히 대답했다. 자유는 연맹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 너는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어라. 그는 칼마를 처형하지 않고 그의 부족을 재편성했다. 그는 울타 부족의 전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의 형제다. 함께 초원을 지키자. 그의 관용은 반란군의 마음을 돌렸다. 투카는 부상에서 회복된 후 담석회의 군대에 합류했다. 그는 말했다. 석회, 너의 리더십은 내가 틀렸음을 깨닫게 했다. 담석회의 가족도 이 시기에 그의 곁에서 힘을 보탰다. 그의 아들, 어린 툴라는 아버지의 천막에서 전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툴라는 친아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반역자들을 용서하나요? 친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툴란, 네 아버지는 초원을 하나로 묶기 위해 싸운다. 용서는 그의 힘이야. 담석회는 툴란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아들아, 초원은 우리의 집이다. 이 집을 지키려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의 가족은 그의 비전을 지지했고 연맹의 중심을 단단히 다졌다. 한나라의 북방 사령관 장위는 이 반란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는 조정에 보고했다. 담석회의 연맹은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다. 지금이 그를 공격할 기회다. 그러나 담석회의 신속한 대응은 한나라의 희망을 꺾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한 후 연맹의 단결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각 부족의 족장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하나다.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의 연설은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토르카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연맹을 흔들림 없는 바위로 만들었다. 담석회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토르칸, 이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초원은 우리의 손에 있다. 그는 연맹의 구조를 재편했다. 반란의 원인이 된 불만을 줄이기 위해 그는 각 부족에 더 많은 자치를 부여하면서도 중앙의 군사적 통제는 유지했다. 그는 친아와 함께 천막에서 말했다.
친하 연맹은 강하지만 그 힘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친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심장을 잡았다. 이제 그 심장은 더 세게 뛸 거야. 그의 리더십은 엄격함과 관용의 균형을 이루며 연맹을 흔들림 없는 세력으로 만들었다. 초원의 바람은 그의 깃발을 흔들었고 그의 연맹은 시험을 이겨내며 더욱 강해졌다. 담석회는 선비족 동부를 통합하며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로 그의 통치 방식은 군사적 중심의 통합을 통해 선비족의 세력을 확장한 방식이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흉노와 다른 유목 민족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 충돌과 협상을 통해 세력 범위를 넓혔다. 유목 사회의 특성에 맞춰 무역과 자원 분배를 관리하며 전사 계층을 강화하고 문화적 결속을 통해 선비족 내의 통합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담석회는 선비족을 강력한 유목 민족으로 만들어갔다. 초원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끝없이 펼쳐진 풀밭 위로 담석회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180년대 초반 그는 마흔으로 접어들며 선비족 연맹을 초원의 절대적인 세력으로 우뚝 세웠다. 흉노는 그의 손에 완전히 꺾였고 오한족은 충실한 동맹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한나라의 북방 국경은 그의 기병 앞에 떨었고 그의 이름은 중원의 조정까지 울렸다. 그는 친하와 토르칸 그리고 오한의 족장 칼탁과 함께 천막에 앉아 지도를 펼쳤다. 담석회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초원의 주인이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초원은 우리의 심장이지만 그 심장은 더 크게 뛸 것이다. 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석회, 너는 초원의 황제야. 이제 세상은 너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친하, 황제란 이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초원이 하나로 숨쉬길 원한다. 그의 연맹은 이제 초원의 모든 길을 장악했다. 무역로는 동쪽의 요동에서 서쪽의 흉노 영토까지 이어졌고 말, 가죽, 금속이 그의 천막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무역을 통해 연맹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고 한나라와의 곡물 협상으로 부를 축적했다. 한나라의 사신 이장수는 다시 그의 천막을 찾았다. 이장수는 곡물을 바치며 말했다. 위대한 지도자여, 한나라의 황제께서 평화를 원하신다. 이 곡물은 우리의 우호를 증명한다. 담석회는 곡물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말했다. 이장수, 평화는 좋다. 하지만 초원은 우리의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곡물은 우리의 힘을 인정하는 증거일 뿐이다. 그의 말은 강경했지만 그는 한나라와의 갈등을 피하며 무역을 강화했다. 담석회의 부장, 쿠라는 무역로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담석회에게 말했다. 석회, 이 길은 우리의 피줄이다. 한나라의 상인들이 우리와 거래하길 원한다. 그는 쿠란에게 지시했다. 무역을 확대하되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라. 쿠라는 그의 명령을 따라 무역로를 철저히 관리했고 연맹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 오한의 족장 타라는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타라는 자신의 기병을 보내 무역로를 보호했고 담석회에게 말했다. 석회, 오한은 너의 연맹과 운명을 함께한다. 우리의 기병은 너의 깃발을 지킬 것이다. 담석회는 타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타란, 너희의 충성은 초원을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형제다. 흉노의 잔존 세력은 이제 미약했다. 그들의 마지막 족장, 카타르는 담석회의 연맹에 완전히 항복했다. 그는 천막에서 담석회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진정한 주인이다. 나와 내 전사들은 너를 따를 것이다. 담석회는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카타르, 너는 용맹한 전사다.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어라. 그의 포용력은 흉노 전사들을 연맹에 통합했고 그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는 토르칸에게 말했다. 토르칸, 흉노는 이제 우리의 일부다. 우리의 기병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토르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석회, 너는 초원을 하나로 묶었다. 이제 북방은 너의 손에 있다. 한나라의 북방 사령관, 장위는 담석회의 힘을 두려워했다. 그는 조정에 보고했다. 선비족의 연맹은 우리의 국경을 위협한다. 그들의 기병은 우리의 요새를 쉽게 뚫는다. 그러나 한나라의 내부 혼란은 그를 무력하게 했다. 영제의 조정은 부패와 내분으로 흔들렸고 북방에 병력을 보낼 여력이 없었다. 장위는 오한의 족장 바얀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했다. 바얀, 이제라도 담석회와 싸워라. 그러나 바얀은 단호히 거절했다. 장위, 오한은 담석회의 동맹이다. 그의 연맹은 우리의 미래다. 장위는 절망하며 조정에 최후의 보고를 올렸다. 담석회는 이제 초원의 황제다. 담석회의 아들 툴라는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랐다. 그는 아버지의 천막에서 전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리더십을 배웠다. 툴라는 담석회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한나라와 싸우지 않나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석회는 툴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아,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초원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한나라와의 평화는 우리의 부를 늘리고 우리의 전사들을 지킨다. 친하는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툴란, 내 아버지는 전투뿐 아니라 지혜로 초원을 지배한다. 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비전을 이해했다. 담석회는 연맹의 전사들을 모아 연설했다. 그는 모닥불가 앞에서 외쳤다. 우리는 초원의 아들들이다. 흉노를 꺾었고 오한과 손을 잡았으며 한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제 초원은 우리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초원을 울렸고 전사들은 환호했다. 칼탁은 그의 곁에서 말했다. 석회, 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제 동아시아는 너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담석회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칼탁, 우리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초원은 우리의 시작일 뿐이다. 그의 이름은 이제 중원의 시장과 한나라의 궁궐까지 퍼졌다. 상인들은 그의 무역로를 따라 물자를 나르며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한나라의 사신들은 그의 천막을 찾아와 공물을 바쳤고 그의 연맹은 동아시아 초원의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했다. 그는 친하와 함께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친하, 우리는 초원을 하나로 묶었다. 이제 세상은 우리의 발 아래다. 친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별이야.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야. 초원의 바람은 그의 깃발을 흔들었고 그의 연맹은 패권의 정점에 섰다. 초원의 겨울은 매서웠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다. 담석회는 40 초반의 나이에 천막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해졌다. 오랜 세월 초원을 누비며 싸운 그의 몸은 이제 지쳐 있었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석회, 초원은 아직 너를 필요로 해. 눈을 감지 마. 그러나 담석회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친하, 초원은 이제 너희 손에 있다. 내 꿈은 살아남을 거야. 그의 충성스러운 부장 토르칸과 쿨한, 그리고 오한의 족장 칼탁은 천막 밖에서 초조히 기다렸다. 그들은 지도자의 병세가 깊어진 것을 알았다. 담석회의 아들 툴라는 이제 청년이 되어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연맹을 지킬게요. 담석회는 툴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툴란, 초원은 강한 마음을 원한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초원의 혹독한 환경과 끊임없는 전투는 그의 몸을 갉아먹었다. 일부 전사들은 그의 병이 한나라의 독살 음모라고 수군거렸지만 증거는 없었다. 토르카는 천막에 들어와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의 태양이다. 너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담석회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토르칸, 태양은 지지만 초원은 영원하다. 너희가 내 꿈을 이어가면 된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초원의 별 하나가 졌고 천막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친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석회, 너는 초원을 하나로 만들었어. 이제 편히 쉬어. 담석회의 죽음은 연맹에 충격을 던졌다. 전사들은 모닥불가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했고 오한의 족장 타라는 천막에 모여 말했다. 담석회는 우리의 형제였다. 그의 죽음은 초원의 큰 손실이다. 그러나 연맹은 곧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 담석회의 카리스마가 없자 일부 소부족 족장들은 중앙의 통제를 거부했다. 울타 부족의 칼만은 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담석회는 위대했지만 그의 통치는 우리를 얽매었다. 이제 자유를 되찾을 때다. 쿠라는 이를 듣고 분노하며 칼탁에게 말했다. 칼만은 또 반란을 꿈꾼다. 우리는 연맹을 지켜야 한다. 칼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쿨한 툴란이 담석회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다. 툴란은 화음이라는 이름으로 연맹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천막에서 족장들을 모아 말했다. 나는 담석회의 아들이다. 그의 꿈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따라가지 못했다. 일부 족장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란 부족의 투카는 툴란에게 말했다. 화흠, 너는 용맹하지만 너의 아버지처럼 초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나? 툴란은 단호히 대답했다. 투칸, 나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 연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부족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한나라는 담석회의 죽음을 기회로 삼았다. 북방 사령관 장위는 조정에 보고했다. 담석회가 죽었다. 이제 선비족은 약해질 것이다. 그는 요서와 요동의 요새를 강화하고 오한의 일부 족장들에게 뇌물을 보내 연맹을 흔들려 했다. 바야는 한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칼탁과 타라는 단호히 거절했다. 칼탁은 툴란에게 말했다. 화흠, 한나라는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담석회의 뜻을 따라야 한다. 툴란은 그의 충성을 고마워하며 말했다. 칼탁, 너는 내 아버지의 진정한 동맹이다. 함께 연맹을 지키자. 그러나 연맹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다. 칼마와 투카는 독립을 선언하며 소부족을 이끌고 연맹에서 이탈했다. 툴라는 토르칸과 쿠란을 보내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그들의 군대는 아버지처럼 단결되지 않았다. 토르칸은 툴란에게 말했다. 화흠, 너는 용맹하지만 전사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툴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토르칸, 나는 아버지의 길을 배워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친하는 그의 곁에서 조언했다. 툴란, 너는 내 아버지의 꿈을 잊지 마. 초원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담석회의 유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무역로와 군사적 업적은 초원의 전설로 남았다. 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무역로를 지키려 했고 일부 부족은 여전히 그의 깃발 아래 남았다. 오한의 타라는 툴란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말했다. 화흠, 너는 담석회의 아들이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연맹의 단결은 점점 약해졌다. 한나라의 장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추가 병력을 보내 연맹의 영토를 압박했고 툴라는 방어에 급급했다. 담석회의 이야기는 초원에서 계속 전해졌다. 전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담석회는 초원의 태양이었다. 그의 빛은 꺼졌지만 그의 꿈은 살아있다. 그의 통합 노력은 후대 선비족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탁발 선비가 북위를 세울 때 그들은 담석회의 업적을 되새겼다. 친하는 툴란에게 말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초원의 심장을 만들었다. 그 심장은 아직 뛴다. 툴라는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말했다. 어머니, 나는 아버지의 꿈을 지킬 것입니다. 초원의 바람은 여전히 그의 깃발을 흔들었다. 담석회의 이름은 북방 기마민족의 전설로 영원히 남았고
그의 유산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